안녕하세요. 소사벌 초등학교 교사 김동준입니다. 이번 주제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하기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듣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 ICT, 디지털 첨단 학습 환경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 디지털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문명이 발달할수록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디지털 윤리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의 일부분이지만 또 다른 시공간의 영역이기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민성 함양하기 강좌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왜 디지털 시민성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며 디지털 시민성에서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역량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와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내용입니다. 디지털 시민성은 왜 필요할까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문해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의미를 깊고 간절한 사과가 아니라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의 의미로 해석하거나 사흘을 사일로 착각하는 사례들이 뉴스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한자어로 잘 쓰지 않지만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하거나 사견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여 갈등을 빚는 문제들도 발생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문해력 저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없지만 읽고 쓰는 경험에서 세대 간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단순한 낱글자 읽기와 해석이라는 미시적 관점의 문해력보다 사고와 판단, 소통까지 포괄하는 거시적 관점의 리터러시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여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기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의견을 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상 자체를 놀이나 게임처럼 인식하여 지루하고 따분한 일보다 도전적이면서도 재미를 자극하는 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학생들은 빠르고 재미있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며 점점 더 스마트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만연한 만큼 자연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로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증후군, 불법 및 유해 정보 유통, 정보의 맹목적 신뢰, 정보 유출 및 관계 불균형, 모바일 장애 및 사기, 스마트폰 분실 및 파손 등 다양한 유형의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 걸음 먼저 다가온 미래교육 환경 속에서 슬기롭게 이를 활용하는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학생들은 개인 과몰입으로 인한 뇌 건강 문제,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겪는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사회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국제교육기술협회 IST는 디지털 시민권을 존중, 교육, 보호의 세 가지 범주로 설명하면서 에티켓, 접근, 법률, 의사소통, 리터러시, 거래, 권리 및 책임, 안전, 건강과 복지의 9가지 구성체계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캐나다인에게 필요한 디지털 시민의 필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초점을 맞춰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을 운영하며 디지털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은 교사, 학생, 고령자 및 다양한 커뮤니티 그룹, 도서관, 박물관 등 모든 캐나다인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에 초대하여 운영합니다. 호주는 온라인 안전증진법에 따라 온라인 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 신고센터 운영과 온라인 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 그리고 콘텐츠 개발과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균형감을 갖추며 디지털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해 주요 역량을 정체성, 웰빙, 권리와 책임, 소통과 관계, 정보 리터러시, 사회 참여로 구분하여 유, 초, 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디지털 시민교육의 6가지 교육 주제에 맞게 국내 및 해외의 디지털 시민교육을 분석, 통합하여 디지털 시민교육 주제별 개념과 필요성, 온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성취 기준 안내, 학교에서 활용할 상황별 교육 자료를 제시하여 학교급에 적합한 수업 활용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로 각 학교에 기가급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온 오프라인 융합교육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교수학습 혁신 및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생 대상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여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디바이스 관리 체계 구축, 무선 인프라 확충 등 무선 통신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에듀테크 활용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듀테크 활용 수업 시 학생과 교사가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고 올바른 교육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영화 아바타는 자신을 대변하는 존재가 겪는 모험과 스릴을 다룬 영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거둔 이 영화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론 화면을 압도하는 엄청난 그래픽 효과가 가져오는 아름다운 영상, 그리고 3D 영화에 대한 몰입감 넘치는 경험 역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요소는 바로 아바타라는 새로운 자아에 대한 대리만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일관된 모습으로 유지되었고, 지금의 나와 다른 모습의 자신은 공상 속에서만 그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자아를 의미하는 부캐 예능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캐 예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던 특정 정체성을 갖고 있던 인물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재미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에서 우리가 쉽게 바꾸기 어려운 삶의 모습을 현실 속 인물이 대신해주는
대리만족 효과를 여기서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세상에서 정체성은 현실 세상의 제한을 넘어서서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디지털 세상에서 소통하던 SNS도 점차 가상의 아바타가 등장하는 디지털 세상의 존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펄슨의 유래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생활 속에서 현실과는 또 다른 새로운 페르소나를 쓰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가면서 다중 정체성의 시대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디지털 세상에 의존하는 현대인의 삶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SNS로 겪는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자아와 디지털 세상에서의 자아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디지털 세상에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렵 SNS는 시간 낭비, 허세의 공간, 관심병 등등 부정적인 의미의 대명사로 자리 잡기도 했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의사소통과 협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소통의 문제점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빙자한 악성 댓글, 가짜뉴스 배포, 혐오와 차별이 무분별하게 디지털 세상을 활보하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역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알고 현실과 동일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천을 통해 체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 판별은 중요한 디지털 역량입니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일상생활과 산업기술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을 거쳐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해내는 엄청난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모르는 내용도 유창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세상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익명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큰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에 올바른 디지털 정보 판별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떠한 삶이 웰빙일까요? 여기에서는 디지털 디톡스, 부캐예능 전성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디지털 세상에서의 나를 표현하는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기억하시나요? 화재 사고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SNS가 먹통이 되었고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는데 수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일부에서는 오랜만에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스마트폰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에 얽매여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웰빙 관련 앱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AI를 이용하여 글쓴이가 쓴 내용을 분석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사용 시간을 조절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어린 이용자들의 디지털 웰빙을 도와주기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자주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교육기관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저작권 분쟁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실천했던 사례들을 간략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식 및 지식 수준을 파악해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소년 저작권 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반적인 저작권 지수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저작물 이용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과 관련된 저작권 태도 지수는 하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등 온라인 환경 노출이 증가하여 SNS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정의한 분류 체계를 이용하면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분류로 창작물을 만든 이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또 다른 분류인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교육기관이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을 자주 겪고 있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지만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태 이후 교육기관은 내 PC 폰트 점검기를 배포하여 교육기관 폰트 사용 분쟁 예방을 지원했고 교육기관, 교사를 위한 안심 글꼴들을 꾸준히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사회 참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기억하시나요? 2014년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으로 불리는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기부 캠페인이 SNS 등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참여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어나갔기에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세계 최대 비영리 자연보전 기관입니다. 2007년 호주에서 처음 시작된 어스아워는 지구촌 불 끄기 운동으로 지구를 1시간만 숨쉬게 합시다 라는 메시지로 주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면서 전 세계로 확산된 캠페인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청원 및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설문조사, 온라인 의견 수렴, 인터넷 댓글 등 사회의 여러 이슈들에 스스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해 실제 수업 운영 사례와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올바른 디지털 정체성 지도를 위해 먼저 인터넷 게임 세상 속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현실의 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세상에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과 관련한 디자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생활할 건전한 모습의 나 자신을 구상한 후 배지에 들어갈 크기로 자신의 아바타를 표현합니다. 완성한 배지를 가방이나 옷에 부착하여 실천 의식을 다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저작권 교육을 위해 경기 이학스트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영상 저작권 관련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원격 수업, 영상 콘텐츠, 학습 활동지 등 많은 콘텐츠들이 온라인을 통해 활용되다 보니 캡처, 다운로드, 공유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쉽게 인식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카드 뉴스 형태의 교육 자료를 통해 내용이 짧고 간결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제작하여 지도했습니다. 학급에서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 후 저작권과 관련된 실천 활동으로 모드먼들과 저작권 관련 홍보 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하기,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건 만화나 그림책 만들기 활동,
원격 수업 시 저작권 OX 퀴즈 운영 등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도하였습니다. 디지털 웰빙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을 다질 수 있는 약속 다짐서를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자신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지도합니다.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휴요일 개념을 적용하여 건강한 활용을 실천하도록 강조합니다. 디지털 사회 참여를 위해 디지털 시민교육 관련 주제의 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시하거나 디지털 시민성을 주제로 학급 티를 만들어서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운영하고 다양한 대회 행사에 참여하여 자발성에 기반한 디지털 순기능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에서는 공모전과 캠페인,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메뉴 중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네는 미디어 교육 자료와 최신 정보 공유 등 학교 미디어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교육 자료 메뉴에서 교수학습 자료, 포스터 및 동영상 자료, 활동 실천 사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자료에서 대상, 학년, 과목을 선택하면 관련 있는 교육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식, 가치, 태도를 함양할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 안에서 이와 같은 시민 역량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며 미래를 준비할 역량을 키우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디지털 시민 교육을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하고 다루어야 할지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천하고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과 논의하며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웹진 형태로 배포하였습니다. 길라잡이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영역을 디지털 정체성, 의사소통과 협력, 정보 판별, 디지털 회복 탄력성, 책임과 존중, 사회 참여의 6개 영역으로 도출하여 의미와 세부 요소를 정의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6개 영역을 각 영역별로 4개의 수업 주제를 제시하여 교육 대상별 디지털 시민성 영역을 기를 수 있는 핵심 질문과 수업 실천 사례, 교육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각 사례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을 중심으로 교육의 필요성, 의미,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방법 측면에서는 교실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중 디지털 학습 환경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 운영한 사례를 다수 제시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영역과 내용 요소를 연계하여 설명하고 각 영역별 내용 요소에 부합하는 주제 혹은 차시, 핵심 질문, 교육 방법, 대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업의 실제에서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 관련 교과 역량 및 디지털 시민성 구성 요소, 수업 개요와 교수학습 과정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성장 중심 평가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영역별 주요 평가 내용과 기준,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고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위한 다양한 예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 활동 자료는 슬라이드 혹은 학습 활동지 형태로 제공하여 교실 수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수업 참고 자료에서는 다양한 자료의 출처와 함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의 바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협력적 사회성을 키워가기를 희망합니다. 자율적이고 균형 있게
현재의 삶을 탄탄하게 가꾸어 미래의 삶을 준비해가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속에서 디지털 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시민송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영상자료 진짜는 누구에서는 진짜와 가짜 정보를 식별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디지털 보안관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디지털 세상 이렇게 어때? 에서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등의 디지털 시민송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교육 이해 및 실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험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디지털 환경은 얼마든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디지털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상과 디지털 세상은 시공간이 분리되긴 해도 전혀 다른 곳은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